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목은요. 돈봉투 조롱 괴이할 뿐 괴이한 장관입니다. 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이 돈봉투 소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 최고위에서 농담조로 이야기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제 한동훈 장관 이 범죄 혐의에 대해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건 괴이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요.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그리고 김성환 이런 의원님들하고 같이 뭐 뇌물 역할극 같은 거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전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예, 한동훈 장관 이렇게 뼈 있는 말을 내뱉자 민주당 어제 곧바로 괴이한 것은 법과 원칙을 갖고 말장난하는 한동훈 장관이다.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기세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발언에 대해 맞받아쳤습니다. 조연 배우인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 주인공인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는데 괴이하다는 표현에도 똑같이 응수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에서 사실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그런데 조연이 주인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도우 스태핑을 자신이 하고 있다. 아하. 그런 제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괴이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정말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네, 지금 민주당이랑 한동훈 장관 어떤 신경전 격화, 약간 감정 싸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민주당 한동훈 장관의 신경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사실 비롯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출석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검찰 출석 앞두고 연일 정말 뭐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아요. 검찰 계속 비판하고 있죠. 네, 행사마다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남 창원에서 저녁에 국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질서를 유지할 때, 권력을 행사할 때 정의로워야 하고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내 편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상대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벌을 준다. 이렇게 하면 국가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각자 도생의 원시 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막아야 됩니까? 네, 이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이 여당, 특히 뭐 윤 대통령 여사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있다라는 당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뭐 일단 연일 검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또 다른 한켠에서 지금 내부 결속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민지숙 기자, 우리가 어제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다. 이 얘기는 뭐 전에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이 대표가 자기 SNS에 또 사진이랑 글을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 이 문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온반도 나눠주시고 이 따뜻함에 배가 부른 하루였다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 대표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자신을 중심으로 노력해달라 이런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 이번 만남으로 당내의 단일 대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이 친문계 쪽과 접촉하고 있고 그리고 당내 결속에 올인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명계는 좀 맞듯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의 이 친문 의원은요. 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수사는 완전히 다르다. 퉁쳐서 검찰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뻔히 보이는 이 대표의 수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네. 어제 이 대표가 직접 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퇴보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또 네. 검찰 수사라고 딱 언급은 안 했다는 이 민주당 대변인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요즘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좀 있으셨습니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대표님뿐만 아니라 전 정권 수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없으셨어요?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공동 차원에서의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문 전 대통령도 좀 선을 그은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얘기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뭐 잘해라.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좀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 근데 또 지금 이수아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약간 단일 대우로 가는 거는 또 선을 그은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준다고 했다면 네. 어제 취재 기자들하고 사진 기자를 갔는데 그 안을 취재를 못했어요. 다 그쪽에서 이제 제공한 사진을 썼습니다. 네. 취재를 못하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는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문 앞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인도해서 뭐 네네. 이렇게 이야기한 육성이 네. 이제 공개가 되고 했었는데 만약에 힘을 실어줬겠다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화하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공개하면서 했더라면 네.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문제는 지금 대변인이 그냥 전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누가 먼저 했는지 또 그게 과연 검찰 수사를 이야기했는지도 지금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응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생각해 보는 건 좀 덜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측에서는 조금의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 사건과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좀 풍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부울경 이제 이 투어를 했었는데 네. 소기의 성과는 좀 미진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친문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의 차별화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소환 수사 등등을 어떻게 응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건 결국 민주당 내에서 일어난 일인 건데 민지숙 기자, 네. 국민의힘이 왜 이걸 비판을 하고 나섰을까요? 네, 국민의힘 어제 이 전직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보려는 애잔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 민주당은 새 당어른을 찾아뵙는 건 당연한 일인데 마치 작당 모의한 것처럼 몰고 있다라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저로 사람을 불러서 작당 모의했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이 문 전 대통령 예방을 놓고도 그 사실 자체만 놓고도 여야가 지금 서로 비난을 주고받는 상황인 건데 어쨌거나 윤경호 의원님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경남 양산 사저에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지금 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신년 인사를 간다는 뭐 취지이긴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든 뭐든 해서 좀 당이 위기에 정말 순간이 된다면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얘기하신 대로 신년 인사차 가는 거야 뭐 의당 도리니까 네.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느냐
더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구심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셈이죠. 처음에 출범하자마자 anything but 문재인,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관해서는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선을 긋기. 이게 이제 더 도를 더해서 all but 문재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임 정권 선긋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이 지금의 민주당과 야당에게는 본의 아니게 구심점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거듭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역할을 줄이는 게 맞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잊혀지는 게 또 더 맞다.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 뭐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 있었습니다만 네.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서훈 실장 선으로 지금 검찰의 기소도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ll but 문재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뭐 정책이든 아니면 정치 공세든 그런 거는 가능한 수위를 좀 낮추는 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라는 역할을 올려주는 거를 막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경남 양산 사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발걸음이 이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꾸 검찰 수사로 관련해서 뭔가 이 궁지에 몰린다고 한다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